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4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ACGIH의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평균 입경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ACGIH에서 입자상 물질은요, 첫 번째 흡입성 분진입니다. 평균 입경이 10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입자가 작아서 이 가슴까지 내려가는 거 흉곽성 분진이 되죠. 평균 입경은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기도나 우리 더 깊이 내려가서 폐포까지 내려가는 호흡성 분진이 되겠습니다. 평균 입경은 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흡입성 분진 평균 입경은 100 마이크로미터, 흉곽성 분진은 평균 입경 10 마이크로미터, 호흡성 분진은 평균 입경 4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기본 문제 되겠습니다. 직경이 250mm인 덕트에서 덕트 내의 정압 SP가 마이너스 30.5고요. 전압 TP는 22.7이다 주어졌습니다. 덕트 내 유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Q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고요. 공기 밀도는 1.2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량을 계산하는 공식 적어 볼게요. Q는 A 곱하기 V잖아요. 근데 우리가 Q의 단위가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다, 그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니까요. 이럴 때는 6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산하려면 60 곱하기 A는 직경이 지금 250mm다라고 주어졌으니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밀리미터를 미터로 고치려면 3칸 앞으로 가야 되죠, 그죠? 0.25의 제곱 곱하기 이제 뭐를 계산하면 돼요? 속도 V만 계산한다면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V를 계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어진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정압과 전압을 줬다, 그죠? 그러면 정압과 전압을 이용해서요, 우리 전압 TP는 뭐다? 정압 SP 플러스 동압 VP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VP를 계산할 수 있다, 그죠? VP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 TP에서 정압 SP를 빼주면 되겠죠. 자, 현재 전체압은 22.7이 되고요. 마이너스 정압은 30.5가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니까 동압 속도압이 53.20이 나왔습니다. 미리미리 H2O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속도압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속도압을 이용해서 속도 계산할 수 있다, 그죠? 근데 현재 공기 밀도가 1.2다라고 줬기 때문에요. 가급적 문제에서 준 밀도를 이용한 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VP를 이용하는, VP, 속도압 VP는요. 2G분의 RV제곱이다가 있습니다. 그죠? V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1분의 해서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똑같죠? RV제곱은 결국은 VP 곱하기 2G가 되는 거죠. V제곱만 남기고 R을 넘기겠습니다. VP 곱하기 2G죠. 그죠? 제곱을 없애면 루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공기 밀도는 1.2다 주어졌고요. 금방 속도압은 우리가 계산했죠. 53.20이었죠.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지금 29.48이 나왔습니다. 단위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계산했죠, 그죠? 요 속도를 위에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29.48 이렇게 대입하면 우리 송풍량 Q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니까요. 86.83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죠? 우리 공식들 보통 다른 문제 풀기 위하여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0도씨 첫 번째 온도 T1, 650mmHg P1이 되겠습니다.
어떤 가스의 부피, 첫 번째 부피 120이고요. 21도씨 T2가 되고 760mmHg P2다. 그죠? 해당 가스의 부피를 계산하라. V2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피의 온도 압력 보정이죠. 그죠? 또 떠올릴게요. 첫 번째 부피 곱하기 부피의 보정은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갔다? 위로 갔다. 그것만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120이고요. 도시로 주어졌으니까 K로 바꾸기 위하여 273 더해주겠습니다. 나중 온도가 위로 갈게요. 그러면 곱해주는 압력은 처음 압력이 되겠죠. 그죠? 자, 처음 온도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170이 되겠죠? 처음 온도니까요. 곱해주는 압력은 나중 압력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68.11이고 다니는 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우리 필기에 출제되었던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2개 붙여볼게요.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산업위생에 대한 정의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요인과 스트레스를 처음에 예측해보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평가하고 평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그죠? 예측해보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 퀴즈가 좋다 나쁘다 평가해서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료 채취, 측정 시간, 회수율, 시료 분석에 대한 오차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누적 오차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누적 오차는요, 루트 하시고요. 각각의 값을 제곱을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10의 제곱, 5의 제곱, 1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하니까 16.19가 되고요. 단위는 주어진 단위 그대로 퍼센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료 채취, 측정 시간, 회수율, 시료 분석 중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하는 항목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차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목부터 우선으로 개선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절대값이라는 건요, 이 기호를 생략한 값이다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는 4가 되는 거죠. 11, 5, 10. 절대값이 제일 큰 건 11이죠. 그죠? 바로 회수율이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하는 항목은 회수율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자주 나왔습니다. 제어 속도, 포착 속도의 정의를 적어라. 그죠? 제어 속도는 뭐였는가 하면요. 후드가 있죠. 여기 오염물질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 그죠? 오염물질을 후드 안으로 흡인하기 위한 속도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염물질을 후드 안쪽으로 흡인하기 위한 공기 속도. 자, 이렇게 길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줄여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속도 결정 시의 고려사항, 이거 기억을 못 하시면 파란색 별표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어 속도를 결정할 때는요, 첫 번째 후드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후드에서 오염원까지 거리가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종류나 확산 상태, 오염물질의 비상 방향과 비상 거리, 오염물질 사용량이나 독성 정도, 작업장 내의 방해 기류, 방해 교차 기류가 있다면 또 속도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적으시오니까요. 후드의 모양, 후드에서 오염원까지 거리, 작업장 내의 방해 기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느 작업장에 작업자 10명이 시간당 100kcal,
100kcal per hour다 주어졌다. 그죠? 열량을 발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HP인 기계가 15대, 30kW 전등이 3대 켜져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30도, 외기 온도 21도일 때 실내 온도를 외기 온도로 낮추기 위한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와 열량 주어졌을 때죠. 그죠? Q의 공식은 0.3 곱하기 델타 T 온도 차분의 HS 우리 열 부하량이었다. 그죠? 자, 0.3 곱하기 높은 온도가 30도, 낮은 온도 20일이니까요. 30-21 하시고요. 열 부하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명이 발생하는 열은 10명 곱하기 시간당 100kcal예요. 그죠? 100kcal per hour입니다. 더 있으니까 더해주겠습니다. EHP인 기계가 15대 있는데요. 15대 곱하기 EHP 곱하기 HP는 1HP가 641kcal per hour예요. 2HP고 1HP가 내는 게 641kcal이다. 그죠? 자, 또 더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등이 3대, 30kW 전등이 3대입니다. 3대다, 그죠? 30kW고요. 1kW가 내는 건 860kcal예요. 자,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지금은 전부 다 시간당이죠. per hour예요. 그죠? 문제에서는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나누기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60 하시면 되겠습니다. 602.65가 나옵니다.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minute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못 봤더라도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규의 문제. 그죠?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직무를 5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을 먼저 볼게요. 보건관리자는요, 첫 번째 근로자에게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도와준다는 거죠. 보건관리자 위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님 또는 안전보건부서의 부장님 계시잖아요. 밑에 있는 보건관리자는 부장님이 총 책임지는데 보좌하고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에서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가 평가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좌, 지도, 조언 이렇게 위험성 평가하고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적은 자료죠. 물질안전보건 자료, 그죠?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개시,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뒷부분은 공통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점검해야 한다, 그죠? 사업장 순회 점검하면서 잘못된 건 지도하고 잘못된 건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조치 건의를 하죠. 본인이 직접 조치 고칠 필요는 없다, 그죠?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되면 원인 조사해야 합니다, 그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원인 조사 및 이렇게 줄일게요. 재발 방지 위한 기술적인 보좌 및 지도 조언. 재해가 나왔으니까요. 재해 몇 건 냈다 통계 내겠습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 너무 기니까요. 재해 통계 분석을 위한 공통 보좌 및 지도 조언. 그 다음에 업무를 어떤 업무 했다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죠? 처음 외우실 때는요, 일단 암기법부터 머리에 넣으시고요. 가급적 파란색 글자 위주로 줄여서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위험성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 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시, 비치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 사업장 점검하면서 잘못된 건 지도하고 조치해달라 건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재해가 발생되면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위한 보자 조언 지도. 재해 통계 내야 합니다. 재해 통계 분석을 위한 보자 조언 지도. 업무를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죠? 좀 많지만 5가지 정도요. 자주 보시면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그죠? 단골 문제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작업장 공기 중에 아세톤이 공기 중에 300이 있고요. TLV는 500입니다. 헵탄은 공기 중에 250 있고요. TLV 400입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공기 중에 100이 있고요. TLV 200입니다. 완전 혼합되었다고 가정할 때 혼합 물질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 물질은 서로 상가작용한다. 독성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노출 지수 EI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EI는 밑에는 TLV, 위에는 작업장의 농도 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세톤은요, TLV 500인데 작업장에 300 존재합니다. 헵탄은 TLV 400인데 작업장에 250 존재합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TLV 200인데 작업장에 100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EI가 1.73이 나왔습니다. 자, EI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노출 기준을 어떠했다? 초과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출 기준을, 그죠? 예, 혼합된 물질의 노출 기준 TLV를 TLV, TW에 계산하겠습니다. 자, EI 분해였다, 그죠? 1.73분해. 작업장의 농도를 다 더해주시면 되죠, 그죠? 300 플러스 250 플러스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니까요, 값은 375.72 단위는 동일하게 ppm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유공간에 위치한 음량 출력이 0.4W인 W가 나왔고요. 점은원으로부터 30m 떨어진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음압 수준 SPL을 계산하라 라는 건데요. 무지향성 점음원이며 자유공간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많이 나왔으니까요. 책을 보지 마시고 식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PL은 공식은요. PWL-20 로그였다, 그죠? 20 로그 떨어진 거리 R-11이었습니다. 자, 일단 PWL 안 주어져서 계산하겠습니다. PWL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죠.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와트로 일정하고요. 문제에서는 0.4W다라고 줬습니다. 계산하니까 116.02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할게요. 116.02 곱하기 20 곱하기 로그다, 그죠? 20 곱하기 로그에 지금 떨어진 거리는 얼마냐면 30m다 라고 했죠. 30 마이너스 11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75.48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흑광광도법 또는 분광광도계에 적용되는 램버트 비어 법칙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램버트 비어 법칙은요, 흑광도는 빛을 흡수하는 거죠, 그죠? 흡수하는 정도 흑광도는 빛이 지나가는 시료 두께에 비례하고 흑광도는 시료의 두께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시료의 농도에 반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흑광도 A는 로그 I 분의 I0다. 그죠? 여기서 I는 물체를 투과한 빛의 세기, I0는 물체에 입사하는 빛의 세기입니다. 요거는 다시 말하면 분자 흑광 개수 곱하기 몰 농도 곱하기 흡수층의 두께다. 이렇게 램버트 비어 법칙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셔야 할 때는 공식은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램버트 비어 법칙은 흑광도는 빛이 지나가는 시료 두께에 비례하고 시료의 두께에는 비례하고 시료 농도
빛이 지나가는 시료 농도에 비례한다. 시료 두께에 비례하고 시료 농도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두께죠. 그죠? D가 커지면 A도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료 두께에 비례하고 시료 농도에 비례한다. 설명하시면 되고요. 12번도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고체 흡착관에서 파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라. 그죠? 고체 흡착관에서 파과되었다라는 기준은요, 보통 앞층에 10분의 1 이상이 뒤층으로 넘어가면 파과가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층에서 원래 다 걸러내야 되는데 앞층이 꽉 찼기 때문에 뒤층까지 넘어간 거죠. 이걸 파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층에 10분의 1 이상이 뒤층으로 넘어갔을 때 파과가 일어났다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작업장에서 환기해야 할 실내의 최적이 2000m 삼승인 공간에 300명이 있습니다. 1인당 호흡량은 30L/h입니다.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를 계산하라. 실내 허용 기준이 주어졌다. 그죠? CS라고 해도 되고 뭐 C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외기 중의 농도 CO는 0.03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이렇게 최적이 주어졌을 때 ACH 공식을 떠올릴게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적 V분의 환기량 Q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V는요, 2000m 삼승이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해야 합니다. Q는 하시고요. 지금처럼 허용 기준과 외기 중의 CO2 %가 주어졌다. 그죠? 허용 기준 CS 마이너스 외기 중의 CO2 농도 퍼센트 CO 분의 CO2의 발생량이죠. 곱하기 100을 해서 %를 없애줬다. 그죠? 자, 실내의 허용 기준 0.1%고요. 외기 중의 농도는 0.03%입니다. 분해 CO2가 발생되는 건 1인당 호흡이 30L라고 했는데요. 미터 삼승 단위로 고치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 per hour죠. 근데 몇 명이 있다? 300명이 있다. 그죠? 곱하기 3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단위가 %이기 때문에요. 곱하기 100을 해서 %를 지우기 위해서다. 그죠?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2857.14가 되고요. 단위는 미터 삼승 per 현재는 아워 단위가 되겠죠. 자, 요 환기량을 대입하겠습니다. 그죠? 12857.14. 자, 지금은 이게 미터의 3승 per hour이고 미터의 3승이죠. 시간당의 횟수이기 때문에 hour 그대로 주시면 되죠. 그죠? 약분되면 시간당 몇 회다? 6.43 회다 해도 되고요. per hour다 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까요? 자, 가스산 물질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처리 방법 2가지를 설명하라. 그죠? 우리가 앞에서 가스산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연소법도 있었고, 뭐 촉매 연소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 연소법. 불꽃에 연소한다 해서 그죠? 불꽃 연소법이라고도 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직접 불꽃층에서 연소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매를 이용한 촉매 연소법이 있는데요. 가스 중에 가연성 성물을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산화 제거하는 방법이다. 파란색 글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연소법 또는 불꽃 연소법. 가연성 가스를 직접 불꽃층에서 연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촉매 연소법.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산화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암기 못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풍관 내의 풍속을 측정하는 기기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풍속을 측정하니까 풍속계 기억하면 쉽겠다. 그죠? 풍차 풍속계, 열선식 풍속계, 그네 날개형 풍속계. 그죠? 그 이외에 피토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풍차 풍속계, 열선식 풍속계, 근해 날개형 풍속계 세 가지가 풍속을 측정하는 기기, 풍속계 붙어서 암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6번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요.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0.001 노르말 농도의 NaOH의 pH를 계산하라. 그죠? NaOH는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다시 말하면 1대 1대 1이에요. NaOH가 1몰일 때 나누면 Na 플러스도 1몰, OH 마이너스도 1몰로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NaOH가 나누면 OH 마이너스가 1가의 이온 1대 1대 1로 반응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0.001 노르말 NaOH는 0.001 몰 농도 NaOH하고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1대 1대 1로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폐하는 뭐냐면 폐하라는 건 POH는 로그 OH-의 개수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1대 1대 1인데요. 지금 이게 0.001 노르말이니까 이것도 0.001개고 이것도 0.001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0.001 노르말 농도 속에서는 OH-는 0.001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POH를 계산하면 0.001분의 1이 되거든요. 이게 계산하면 3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pH는 14에서 pH하고 POH를 합치면 14가 되거든요. 그러면 pH는 14에서 POH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14 빼기 금방 계산한 POH 3이 됩니다. 계산하면 11이다. 그죠? 더 깊이까지 노르말이 뭐다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더 이상 깊은 문제 잘 안 나오니까요. 저 정도 계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성한 문제 별표 3개 붙이겠습니다. 최근 들어 규정이 조금 변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다음 표는 화학물질별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을 나타냅니다.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암기할 때요. 메틸벤, 만델린이라고 외웠죠. 메틸벤젠은 생물학적 검체 대상 소변에서의 뭐를 기준으로 한다? 만델린산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메틸벤, 만델린 이렇게 기억했고요. 시료 채취 시기는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아세톤도 역시요. 소변에서 검출하고요. 그대로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작업 종료 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뮴은 소변되고 혈액도 된다. 그죠? 자, 역시나 혈액이나 소변 중에 카드뮴이 노출 지표 물질이 되겠습니다. 중요치 않음, 이렇게 특이한 것들 따로 기억해 주시고요. 일산화탄소는 호기, 그죠? 혈액 중의 호기 중에 일산화탄소. 호기 중에 나일숨이죠. 그죠?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거나 일산화탄소죠. 그죠? 혈중, 혈액 중에서는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되겠습니다. 따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호기 중에 일산화탄소, 혈 중에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체내 대사 산물이 되고요. 작업 종료 시에 채취합니다. 크롬이죠. 그죠? 소변입니다. 소변 중에 크롬이고요. 채취하는 시간은 4, 5일간 연속 작업이 종료 후에 2시간 정해서 작업 직후까지입니다. 그죠? 4, 5일 동안 연속해서 작업을 하고 종료할 때 종료하기 2시간 전에서부터 작업 직후까지 측정한다. 요거 다르니까 기억하시고요. 클로로벤젠은 소변 중에, 그죠? 클로로벤젠은 소변 중에 총 요거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클로로 카테콜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대사산물이 소변 중에 총 클로로 카테콜이 된다. 요거 따로 기억, 그죠? 작업 종료 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한다면 좋겠지만요. 일단은 출제된 거 기준, 특히나 특별하게 대부분 시료 채취 시기는 작업 종료 시인데 카드뮴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은
4, 5일간 연속 작업 종료 후 2시간 전에서 작업 직후까지 측정합니다. 대부분은 생물학적 검체 대상이 소변이죠, 그죠? 근데 카드뮴은 혈액과 소변인데요. 카드뮴 혈액과 소변이고 일산화탄소는 호기와 혈액이죠. 요거 다르죠, 그죠? 소변이 아니라 일산화탄소는 호기와 혈액. 자, 나머진 다 소변에서 채취합니다. 메틸벤젠은 메틸벤 만델린산이 됩니다. 아세톤 그대로 소변 중의 아세톤. 카드뮴은 혈액이나 소변 중의 카드뮴. 일산화탄소는 호기 중에서는 일산화탄소고 혈액 중에서는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채취합니다. 크롬은 소변 중의 크롬이고요. 클로로벤젠은 소변 중에서 총클로로카테콜을 채취한다.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법규의 내용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다음 용어를 정의하시오. 자, 개인 시료 채취다, 그죠? 뭐를 이용합니까?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퓨움, 미스트 등을 어디에서 채취하죠? 근로자 호흡 위치에서 채취하는 것이다. 그죠? 근로자 호흡 위치를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 있었죠?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방구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역 시료 채취는 개인 시료 채취기가 아니라 그냥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퓨움, 미스트 등을 어디에서? 근로자의 작업 행동 범위에서 어느 높이,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적으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분진이나 퓨움 등의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전체 환기 장치보다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적어라. 앞에서 나왔죠, 그죠? 이렇게 분진이나 퓨움 같은 입자상 물질은 전체 환기보다 국소 배기가 좋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첫 번째, 전체 환기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지는 못하죠. 유해 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용도만 낮아지게 하지만 국소 배기 시설은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진이나 퓨움 등은 이동성이 낮으므로 그저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국소 배기 장치를 이용하여 발생원에서 바로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죠? 분진, 퓨움 등은 이동성이 낮으므로 발생원에서 바로 제거하는 게 효율적이다 설명하시고요. 세 번째, 창문을 열어서 전체 환기를 시켜버리면 바람 때문에 먼지가 날릴 수 있죠. 전체 환기를 적용할 때는 분진이 재비산할 우려 있다. 자, 이렇게 한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단골 문제죠, 그죠? 21도씨 1기압이다. 기체 1몰의 부피는 24.1L가 되겠습니다. 톨루엔을 1.2kg/h 사용하고 있다. kg으로 나왔고요.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라는데 미터 3승/, 미니트로 계산하라. 분자량은 90이고 TLV 50, 비중이 0.87, 안전계수가 3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많이 나왔으니까요. 바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TLV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 Q는요. 분자량 92 곱하기 TLV 50이다. 그죠? 21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요. 기체 1몰의 부피 24.1 곱하기 발생되는 kg/h. 지금 kg/h로 나왔으니까 비중은 필요 없겠습니다. 곱하기 안전계수가 3이고 ppm을 없애주기 위하여 위에 10에 6승을 곱했습니다. 지금 현재 값은 아워, 시간당이죠. 미니트로 계산하라 있기 때문에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4.35 미터의 3승/,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 풀이하겠네요. 그죠? 역시나 처음 보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나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 처음 보는 문제들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